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마다 어떤 후보를 어떻게 정할지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보다 당리당략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오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기념식이 거행되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한파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는 차츰 풀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고백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윤희 전 경상북도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약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많은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유력 정당마다 어떤 후보를 어떻게 정할지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으로 적합한 인물을 뽑기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당리당략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로 여러 명이 나서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는 김부겸 장관 카드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이 출마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경선도 할지 안 할지 정해질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장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15일 이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장관 출마 여부에 따라 맞춤형 후보를 내겠다는 속내입니다. 기초단체장 등 다른 선거에도 어디에서 경선하고 전략 공천을 할지 정하지 않아 출마 후보마다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관리위원회 구정시고 하면은 경선을 간다하면은 4년 전처럼 좀 클럽해서 그렇게 경선 갈 거고 예민한 지역 같은 경우에 빨리 후보 정하기 위해서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이처럼 공천 규정조차 정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지역 발전의 적임자인지보다 상대 후보만 이기면 된다는 전략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당내 경선도 늦어져 정책 경쟁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후보군들이 나오고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이 있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정보를 수용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지만 어떤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할지 정책 대결은 당리당략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2.28 민주운동이 오늘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로 공포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연고로 한 국가기념일은 2.28 민주운동이 처음입니다. 대구시는 헌법을 개정할 때 2.28 민주운동을 포함시키고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의 한거에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 48번째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암울한 독재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대학생도 일반 시민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국가기념일로는 3.15 의거 기념일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60 민주항쟁 기념일에 이어 5번째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연고로 한 국가기념일은 2.28 민주운동이 처음입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출발이며 오늘날 민주주의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할 역사적 쾌거입니다. 대구시는 헌법을 개정할 때 2.28 민주운동 정신을 포함시키는 한편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의 논의가 5.18 촛불혁명 이 부분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28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운동의 면면이 이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국가보훈처 주관, 즉 정부 행사로 격상되면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2.28 기념중앙공원에서는 2.28 찬가 노래비 제막식이 열리고 당시 2.28 민주운동에 참여한 8개 고교 재학생 800명이 옛 교복을 입고
기념식 행사장인 대구 콘서트하우스까지 행진을 하는 등 다양한 기념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이 금호강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모레쯤이면 평년 기온 가까이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며칠째 이어진 강력한 한파에 동촌 유원지가 두툼한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에 새들도 옹기종기 모이고 시민들도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 옷깃을 세우지만 추위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춥고 밖에 정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추운 것 같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더 못 나올 것 같아요. 추울지 모르고 너무 얇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실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파의 절정답게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제가 있는 동촌 유원지도 강추위 속에 오리배들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기온이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두툼한 겉옷을 입어도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한파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다가 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 성추행 당한 경험을 고백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도의원 출신인 최윤희 경북대병원 상임감사가 SNS에 과거 동료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경험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경북 도의원을 지낸 최윤희 전 의원은 모 동료 의원이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주위에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리려 하지 않아 더욱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고 SNS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마음 편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녀 불평등한 모든 부조리와 악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국 대구 미래대학교 전 총장 직무대행은 대구 미래대학교 전 재단 이사장이 대학이 아닌 애강학원 소속 법인 직원의 임금을 2년 동안 대학 교비로 지급하고 대학 발전 기부금 4천여만 원을 재단 유지를 위한 경비로 불법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28일 폐교되는 대구 미래대학교가 폐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전 이사장이 10억 원대의 공사를 불법적인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 통합을 빌미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폐교를 통해 1,000억 원대의 법인 자산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무경찰을 관리하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 출동한 의무경찰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소대장 A 경사가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투입된 의무경찰 100여 명에게 기동대 버스에 설치된 TV를 통해 길게는 1시간가량 음란 동영상을 상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경찰서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체불 임금이 2년 연속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의 임금 체불액은 1,150억 원으로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체불 임금이 늘어나면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 체당금 신청도 늘어 지난해 6,600여 명에 300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백화점 매출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백화점 판매액은 2조 1,500억 원으로 대형 소매점 판매액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6,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백화점 대구점 6,100억 원, 롯데백화점 대구점 3,600억 원, 대구백화점 3,400억 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지역 대형마트 매출은 1조 9,900억 원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171명을 채용합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소방 117명, 구조 9급 40명을 비롯해 항공조종 운항관리, 화재조사와 법무 등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 같은 채용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3,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30명, 전북 480명 등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시군별 서면평가와 다음 달 시도별 면접평가를 거쳐 1,200명을 최종 선발한 뒤 최장 3년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25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안동의료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동의료원은 11개 개별평가 지표 항목에서 감염관리와 이용자 편의성, 환자 만족도 조사 등 9개 항목에서 1위를 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력과 간호사 인력의 적정성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